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강한 햇살 아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경상북도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그리고 모레까지는 33도 안팎에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를 때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밤에는 강원 영서와 충북, 남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 밤에는 강원 영서와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또 모레부터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부 지방부터 영향을 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자외선 지수가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내일 우리나라는 이 동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후 늦게부터 밤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고요. 아침에는 일부 내륙 지방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밖에는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과 강릉이 19도, 대전, 전주가 18도 등으로 오늘과는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의 기온은 오늘보다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32도, 춘천과 대구는 33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또 해상 곳곳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한 주간의 날씨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남자 반기성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경상북도 지방을 중심으로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번 지진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바로 어제였죠. 저녁 6시 41분께죠. 경북 예천 5km 북쪽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자,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북위 36.69도, 동경 128.41도이고요. 깊이는 16km였습니다. 지진의 계기 진도는 3인데요. 계기 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높은 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의 진동입니다. 이날 예천 지진과 관련해서 경북 소방본부에는 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 신고보다는 지진 감지에 대한 신고였습니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이번 규모 2.4 지진으로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지진으로 예천 주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상청의 국민참여관측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오늘의 날씨 풍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낮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부 지방에서는 폭염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날씨가 조금 덥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 주 초에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였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 한 주간의 평균 기온은 어땠는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실제로는 주초에는 좀 서늘했고요. 주 후반에 가갖고는 평균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의 평균 기온을 보면은 평년보다는 약간 낮았던 형태였습니다. 네. 지역별로 한번 기온을 살펴보죠. 먼저 지난주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경기도, 강원도를 포함한 중북부 지방의 평균 기온은 21.6도로 평년보다는 0.3도, 작년보다는 1.3도 낮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대기 상층으로 찬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포함한 중부지방의 평균 기온은 22.2도로 평년보다는 0.2도, 작년보다는 0.7도 낮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의 평균 기온은 22.5도로 작년보다는 0.2도가 낮았지만 평년보다는 오히려 0.4도 정도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자, 요약한다면 지난주 그 평균 기온을 보면은 중북부지방, 중부지방으로는 평년에 비해서 한 0.2도에서 1.3도 정도 낮았어요. 네. 그러나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뭐 거의 비슷한 정도 기온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또 지난주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에서는 강수량을 조금 확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강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지역별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소나기가 자주 내렸죠. 그래서 지역별로 사실 편차가 컸는데요. 일단 지난주에는 북쪽으로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북부지방으로는 15.4mm를 보였어요. 그러나 중부와 남부는 3mm 이하의 적은 비만 내렸습니다. 이양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던 작년보다 또 적었고요. 평년에 비해서 중북부는 절반도 되지 않았고 중부와 남부는 거의 내리지 않았던 정도의 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산발적인 소나기 형태였기 때문에 중북부 지역도 지역 간의 강수량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나기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역 간의 강수량이 컸었던 것 같은데요, 편차가. 그렇다면 특히 어느 지역에서 소나기가 많이 내렸습니까? 지난주에는 중북부의 DMZ 지역 쪽으로 네. 소나기가 강한 소나기가 내렸는데 지역 간에 이건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사진인데요. 짧은 시간에 철원이 59.5mm, 양구, 화천이 각각 50mm와 44mm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외곽에 위치한 서울에도 13mm 비가 내리면서 가뭄에 도움이 되었죠.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경기와 강원 북부지방, DMZ 지역이죠. 이쪽으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강한 소나기가 DMZ 쪽에 만들어졌던 원인은 일단 북쪽에 상당히 차가운 공기가 내려왔고요. 남쪽으로부터는 따뜻한 남풍이 불어 올라왔습니다. 이 차갑고 따뜻한 공기가 어디서 만났냐면 DMZ 상공에서 만났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대기 불안정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강한 소나기가 만들어지면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네. 요즘 이렇게 잦은 소나기와 또 비 소식 때문에 이제 장마가 시작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센터장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요새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예년 같았으면 이미 장마가 시작됐을 시기이긴 하지만 올해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올해 장마는 정말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기상청을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상청 윤기현 통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올해 장마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네, 일단은 장마의 특징인 장반전선에서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이 장마는 이번 주 수요일 26일경에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처음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맛비라고 해서 계속 며칠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26일과 7일 사이에 조금 내렸다가 다시 29일과 30일경에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시 장맛비가 시작됐다가 그 이후에는 잠깐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요일인 모레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평년보다는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보통 중부지방도 장마가 시작되기는 시기인데 보통 중부지방은 6월 24일에서 5일 사이에, 남부지방은 6월 23일, 제주도는 6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시작되므로 제주도를 예를 든다고 하면 한 6일 정도 늦은 것이고 남부지방으로 한다고 하면 한 3일 정도 늦은 것인데 본격적인 장맛비처럼 많이 비가 내리는 것은 좀 두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장마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장마는 가장 특징적으로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내리는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맘때 되면서 우리나라 쪽인 서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지 못하고 대만 쪽인 서쪽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북동쪽 베링해에 저지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동쪽으로 흘러가야 할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상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 공기 남하는 점차 약해지고 있어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북상하면서
장맛비는 점차 시작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농가에서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올여름 장마의 특징이 있다면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일단은 장마 시기는 현재와 같이 좀 늦어지지만 강수량은 내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맛비가 내리면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맛비 때 강수량 예보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야 하고요. 장마가 끝나는 7월부터는 작년에 적었던 집중호우 가능성이 이렇게 많을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마에 대한 궁금증 많이 풀어주셨는데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장마는 일단 수요일인 모레 제주와 남부지방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장마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죠. 제주도의 아라동, 구좌읍, 대정읍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이제는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오존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는데요. 오존 농도가 심하게 되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농작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주 전반적인 대기질은 어떨지 설명해 주세요. 이번 주에 이제 미세먼지 오존 농도를 제 표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미세먼지는 전국이 대체로 보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존 같은 경우는 나쁜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부지방은 일주일 내내 나쁨이 예상이 되고요. 남부 같은 경우는 기압골 영향을 받는 26일, 27일, 29일 이 3일은 보통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요즘 미세먼지 걱정은 조금 덜었습니다만 이번 주 전반적으로 오존 농도가 나쁨이 예상되니까요. 야외 작업하시기 전에는 실시간 오존 농도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의 날씨도 전망해 주세요. 네, 이번 주 날씨도 지역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서울, 경기도, 강원도를 포함한 중북부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다만 금요일만은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지역으로 소나기 한 차례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포함한 중부지방 이번 주 날씨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많겠지만 금요일에는 내륙 지역으로 소나기가 예상되고 토요일은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은 이번 주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수요일에 흐려져 비가 시작되고요. 목요일에는 비가 내린 후 점차 그치겠고요. 금요일에는 흐린 가운데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다시 토요일에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초반까지는 맑고 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서서히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 기록된 농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보는 시간이죠. 역사 속의 영농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흉년으로 기근이 심각했던 1541년의 겨울. 임금에게 다급한 서신이 하나 도착했다. 평안도 내의 여러 고을에서 전염병에 걸려 죽은 소가 3,500마리가 넘습니다. 하지만 병은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어 농사를 짓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강변에서 식량을 운송할 수도 없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재변과 함께 조선을 덮친 가축의 전염병. 소는 농우라고도 불릴 만큼 농업에 꼭 필요한 재산이었고 소의 떼죽음은 곧 농업의 마비를 의미했다.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한 고을에 일할 소가 없어지자 왕은 조정에서 관리하던 소까지 보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왕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평안도의 소들이 거의 대부분 병으로 죽었고 황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평안도의 농사일은 다른 도와 달라서 이곳에 소를 보내주더라도 2, 3년 안에 평안도의 밭가리에 익숙해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도 전염병이 번졌을 뿐만 아니라 보내준 소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는 소뿐만 아니라 말, 양, 돼지에게도 병이 퍼지게 되었고 여러 지역에서 직접 치료할 수 있도록 가축 치료법에 관한 책을 편찬하라는 왕명을 내리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해 11월 가축 전염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담은 서적 우마양저 염역치료방이 탄생한다. 책에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쓰는 법과 당시 민간에서 쓰이던 가축의 치료법, 그리고 갑작스러운 가축의 전염병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처방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글로 기록했다. 중종 시기에 발간해 가축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간행되고 반포된 우마양저 염역치료방.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가축 전염병 역사에 관한 중요한 자료이면서 국내 수의학 발달에도 큰 영향을 준 수의서로 남아있다. 네, 오늘은 조선시대 때 수의서였죠. 우마양저 염역치료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겨울 가축들에게 발생한 전염병으로 농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날씨가 가축들에게 주는 영향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한여름의 폭염도 가축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더운 날씨가 가축들의 성장이나 이런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실제로는 기온이 30도에서 한 35도 정도 굉장히 높은 기온이 12일간 지속될 경우에 비구 같은 경우죠. 이 고기를 갖다 얻기 위한 소 같은 경우는 하루 체중 증가율이 73%가 감소해요. 이게 그러니까 하루에 만일 1kg씩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330g, 230g밖에 안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우유를 짜는 소 같은 경우는 산유량이 32%가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비육돈 같은 경우도 하루 체중 증가율이 73%에 멈추고요. 산란개 같은 경우는 산란수가 16% 정도 감소한다고 하네요. 네, 날씨가 더워지면 가축들의 스트레스가 늘어나니까요. 농가에서는 폭염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겠습니다. 시간이 살짝 남으니까요. 짧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장마가 모레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언제 끝날까요? 사실 이번에 장마가 평년보다 늦은 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좀 늦게 네. 확장하기 때문이거든요. 장마가 끝나려면 결국 북태평양 고기가 강하게 확장을 해서 장마전선을 만주까지 밀어 올려줘야 장마가 끝나는데 올해는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셀이 그렇게 평년보다 강하게 확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KU에도 예상으로는 네네. 시작도 늦지만 끝나는 것도 평년보다 약간 늦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대개 한 7월 한 하순경이면 장마가 끝나는데 네. 그거보다 약간 늦어져서 거의 한 8월 초 정도가 아닐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장마에 관한 모든 것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도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